여러분 안녕하세요. 무거운나라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요즘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되게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 못 올렸는데 오늘 드디어 시간이 났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군사경찰에서 불입건으로 처분으로 내사 종결됐던 사건이에요. 요즘 보니까 이제 뭐 지휘관들이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은 어떤 거냐면 약간 저희가 이제 형사사건 하다 보면 오픈 채팅방은 경찰에서도 좀 잘 쓰지 말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오픈 채팅방에서 그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강간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사건에서 시발점이 됐던 그 모임이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만나게 된 그런 모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계시던 이제 수사관님이 오픈 채팅방 통해서 발생하는 범죄가 너무 많다고 잘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좀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오픈 채팅방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뭐 위 언니 세대나 오빠 세대에서 컴퓨터에도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채팅방에 이렇게 개설이 돼 있으면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보니까 카카오톡에서도 약간 그런 감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뭐 지역 모임, 무슨 모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채팅방에 그냥 오픈이 돼 있으니까 누가 초대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에 이제 지휘관들이 운영을 하니까 근데 거기 거의 익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익명 게시판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누군지 이름 신변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는 고소나 고발 같은 건 자기 인적 사항을 밝히고 자기가 이제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마음의 편지 같은 건데 마음의 편지는 최소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그걸 넣어야 되니까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만한 사항인가? 익명이긴 익명이죠. 익명이긴 익명인데 조금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오픈 채팅방은 수고로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휴대폰에서 오픈 채팅방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지휘관, 뭐 대대장 또는 사단장님 이런 분들 하시는 채팅방에서 그냥 문장 하나 툭 던지면 그거를 군대에서 신고받은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착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혐의 없음? 뭐 이런 처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내사 종결인지 아니면 감찰 단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뭐 모르겠다 이렇게 됐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혐의 없음을 했는데 그거 수사 다시 추가로 재조사 해달라. 이런 제보가 이제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제기를 했는데 그 신고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뭐 증거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 너무 괴로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사건은 약간 계속 이게 신청이 들어가니까 좀 강하게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혼자 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얼핏 들으면 막 여러 번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되게 큰 문제일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군에서 주는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조금 뭐 약간 간식 같은 거? 이런 거가 사실 시중에 되게 많이 파는 거잖아요. 많이 파는 거라서 이거가 꼭 군에서 뭐 간부들끼리 뭐 그 훈련 때 먹으라고 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이 산 건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이게 종류가 비슷한 거를 당근에 팔았다는 이유로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는데 그거를 받아서 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류가 완전 다르고 상품도 다른 상품이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많이 주문을 했다가 이제 안 하니까 이거를 판 거예요. 개인적으로 샀던 뭐 지출 내역도 있고 그리고 상품도 완전히 다르고 어쨌든 당근을 이용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뭔가 판 게 있기는 있어. 근데 이게 군에서 받은 물건이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사서 이제 팔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귀찮으니까 사실 우리는 혐의점이 없죠. 혐의점이 없는데 그렇다고 종결을 하자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또 종결을 하면 또 신고가 또 들어올 거고 그럼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분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탐을 하자고 이 의뢰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참고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뭐 조사하는 내용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 특정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제 혐의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기관, 그러니까 군사경찰에서는 계속 이제 입건을 하지 않았고 지금 내사 단계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거탐을 받자, 거탐을 받아라, 거탐을 받아서 너의 무고함을 입증을 하면 그래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저희 변호인의 연락을 피해서 계속 이제 그 의뢰인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거탐을 계속 하자고 한 거예요. 수사기관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의뢰인이 그 거탐을 받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랑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의뢰인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거탐을 막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강압적으로. 거탐 안 하는 거를 여러 번 확인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이제 거탐을 안 하는 걸로 얘기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러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내사 단계에서 종결, 그러니까 입건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지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 불입건 하는 처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저희 민간경찰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계속 그 참고인 단계였어요.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가 않았죠. 왜냐면 입건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그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하니까 그냥 그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는 입건이 되지 않고 그냥 내사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피의자로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내사 종결이 된 상태인데 자기가 봤을 때 누가 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계속 거탐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딱 하나입니다. 거탐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이거 입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탐은 사실 강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사 초기 단계에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많아졌고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 이걸 좀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러한 승소 사례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사 단계에서 형사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사 단계에서 또는 참고인 단계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 탐지기보다는 조금 더 법리적인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도훈이었습니다.